안녕하세요, 중고왕 김지금입니다. 최근 바쁜 일이 많아 업로드가 조금 뜸한데요. 아무래도 중고차로 유입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 최근 아이패드 영상은 처참한 조회수를 기록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중고차 시리즈는 격회차로 한 번씩은 업로드할 예정이니 다른 거 올라온다고 구독 취소하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벼운 이야기지만 주머니를 생각한다면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중고차를 살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지만 신경 쓴다면 은근히 돈 아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중고차 구매할 때 100만원 정도 정비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고인 이상 멀쩡한 곳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차량을 구매하기 전 잘만 선택한다면 큰 추가 비용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차량이나 두 번째 차량이나 구매하고 나서 오일 교체 비용 외에 큰 돈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오일 교체도 모든 오일을 교체하는 게 아닌 엔진 오일 위주로 교체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추가 비용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소모품입니다. 타이어부터 브레이크 패드, 오일 등이죠. 소모품은 애초에 교환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는 품목들이라 상태가 안 좋다고 구매 후 딜러에게 따지거나 보상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그만큼 구매하기 전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검사를 하고 온 제 차량의 검사표입니다. 소모품 상태들이 모두 양호하죠. 차량 구매한 지 반년 정도 됐지만 아직 한참 더 탈 수 있을 정도로 소모품 상태들이 좋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소모품 교체는 엔진오일 2번, 파워오일 1번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파워오일은 교체 안 해도 되는데 제 삽질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됐죠. 아무튼 차량 기계적인 부분, 그러니까 겉벨트나 점화 플러그 등을 육안으로 체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 자동차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기계적인 지식이 풍부하지도 않은 차알못 전문가입니다. 이런 저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쉽게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은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체크 방법으로 가장 유명한 게 100원짜리 동전을 틈에 집어넣어 이순신 장군의 모자를 가리지 못하면 교체할 때가 되었다는 건데요. 제가 이 방법을 사용할 땐 도대체 얼마만큼 가려야 정상인 건지 감이 오지 않아 그보다 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타이어 측면에 보시면 삼각형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를 따라가 보면 타이어 홈 안에 마모 한계선이 보일 겁니다. 그 마모 한계선과 타이어 면의 높이가 비슷해지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즉 마모 한계선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타이어 교체비 한 번은 절약하는 겁니다. 내짝 교체 비용이 수십만원 나가기 때문에 타이어 부분만 잘 신경 써도 그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고급 차량이나 스포츠카 같이 후륜 구동 차량의 경우 서머 타이어나 윈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정 계절용 타이어는 해당 계절이 아니면 다른 적합한 타이어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휠 안쪽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아 많이들 놓치고 가실 텐데요. 역시 전체 교체 비용이 호환품을 사용하더라도 국산 준중형 기준 10만원 돈 이상 나가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폰으로 후레쉬를 켜고 브레이크 캘리퍼 안쪽을 비춰보시면 브레이크 패드가 보입니다. 저 패드가 스펀지처럼 톰톰하니 많이 있으면 괜찮은 거고 거의 없거나 보이지 않는다면 다 달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등화장치입니다. 가끔 등화장치가 한두 개씩 나가 있는 차량이 있으니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할로겐 전구의 경우 교체비가 비교적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추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겠죠. HID나 LED의 경우는 교체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등화장치를 켜서 전조등, 상향등, 미등, 안개등, 후미등, 방향지시 등을 체크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 차체, 리어램프 두 곳에서 모두 제동등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기어를 후진으로 놓아 후진등도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브레이크 등과 후진등은 혼자 가셨을 경우 딜러에게 부탁하거나 스마트폰 영상으로 찍어보시면 됩니다. 외부만 체크하지 마시고 내부의 트렁크 등, 실내 등, 글로브 박스 등도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는 각종 오일류입니다. 각종 오일류는 상태에 관계없이 구매해오면 싹 교환해주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저는 굳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게 낫다고 봅니다. 요즘 오토미션들 미션 오일은 게이지가 없어 체크하기 어렵지만 나머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먼저 엔진 오일 잔량을 확인해보시고 점도와 색깔을 확인해보세요. 점도가 묽어 흘러내리고 색이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교체 시기가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경유 차량의 경우는 항상 색이 검으니 점도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또 양이 L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오랫동안 오일 교체를 안 했거나 오일 소모 결함이 있는 차량일 수 있으니 구매하실 때 해당 모델의 고질병과 히스토리를 잘 파악하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수분 함유량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니 양과 오염도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민과 맥스 사이에 있고 색이 레몬색이라면 정상적입니다. 냉각수는 두 곳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냉각수 보조통으로 한번 라디에이터
에디터 캡을 열고 한 번입니다. 라디 에디터 캡은 꼭 시동을 켜기 전이나 온도가 충분히 내려간 후 열어야 합니다. 안 그럼 뜨거워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물이 분수처럼 뿜어나올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먼저 냉각수 색깔을 확인해 보는데 국산차의 경우는 보통 초록색, 유럽차의 경우는 빨간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색이 변색된 것 같다면 냉각수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라디 에디터 캡을 열고 냉각수가 꽉 차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양이 부족하다면 보충을 해줘야 하고요. 냉각수는 부동액과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율을 잘못 섞으면 얼거나 냉각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꼭 비율에 맞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따로 혼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도 되는 냉각수를 팔고 있으니 그걸 넣어주시면 편합니다. 나머지 오일들은 나중에 공입나라 정밀점검 플러스 맡기시면 체크해주니까 그때 확인해보시고 교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워셔액입니다. 워셔액은 잔량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큰 부담은 없지만 굳이 차를 사갖고 올 때 우리 돈으로 부담을 할 필요는 없겠죠. 여섯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에 보이는 구멍을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이면 정상, 검은색이면 충전 필요, 흰색이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도 10만원 돈 하니 꼭 체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체크하셔도 도합 몇십만원의 추가 지출은 막을 수 있습니다. 소모품 상태가 안 좋다고 차량을 구매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소모품 상태보다 더 중요한 건 차량의 컨디션이니까요. 다만 이런 소모품 상태를 무기로 명분 있는 내고를 딜러분께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소모품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고를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로 진상 부리시면 안 됩니다. 마냥 깎아달라고 하는 것보단 이러저러한 부분을 교체해야 해서 추가 금액이 드는데 그 정도 금액만 내고 가능할까요? 하고 요청하는 게 더 내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차량 구매 시 소모품 체크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거나 고정 댓글로 오류를 고지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차량 소모품 점검 팁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고왕 김지금이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모두 허위 매물 사이트라고 봐도 무방하니 꼭 주의하세요. 그럼 SK엔카와 K카 중 어느 곳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제가 두 사이트의 특징과 장단점을 말씀드릴 테니 기본적으로 두 곳의 매물을 함께 살펴보되 본인에게 더 적합한 곳을 우선적으로